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할 당시에 구체적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어제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해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적극적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번 사태의 새로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총장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계엄군을 누가 어떻게 지휘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박 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를 위해 정진팔 전 계엄부 사령관 등 참고인을 대거 소환했는데 이 중 박 총장도 포함돼 있던 겁니다. 박 총장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2시까지 8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할 당시 상황, 계엄군 병력 지휘 여부, 국회 통제 요청 경위 등을 상세히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후 알았고 전군 지휘관 회의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란죄 적용을 위해 법리 검토를 벌이는 가운데 당분간 군 핵심 관계자 등을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한 검찰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9시간에 걸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공관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고 압수한 자료는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단 규모는 120명에서 150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2021년에 국수본이 출범한 이후로 단일 사건 수사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인력을 대폭 보강한 수사단은 지난 6일 압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 등도 동시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내란과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됐습니다. 검찰 역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 오전 1차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오후 5시부터는 7시간가량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왜 건의했는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썼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3차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저녁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과 경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문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각자 따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나서고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 이번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른바 중복 수사에 대한 상황은 노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 즉 다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 수사 우려를 없애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 요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기라는 요청은 사건 초기부터 나온 수사기관끼리의 중복 우려 때문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해도 공관과 집무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신병은 그의 자진 출두로 검찰이 확보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준칙에 따라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밀접히 관련돼 있고 직권남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경찰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중복 수사 사항이 있을 때 사건을 넘기라고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오는 12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발의돼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상설특검과는 별개의 일반 특검입니다. 이 내란특검 하나에 두 가지 방안이고요. 같이 갑니다. 병행입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파견검사 5명에 수사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사기간은 60일입니다. 반면 일반 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을 가동해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빠르게 시작하고 일반 특검이 통과되면 규모를 키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인원 및 수사기간 이제 보강하는 거죠. 상설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내일 발의해서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늘 다시 발의합니다.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진행한다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탄핵안을 다시 만들어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엔 대통령 탄핵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세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자 탄핵안 재표결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4일입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촛불 집회가 열리는 14일 재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탄핵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그를 압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이 또 무산되면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 소식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내란입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발장이 여러 접수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는 원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입니다. 특수본은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본은 수사 내용은 대검찰청에 보고할 뿐 검찰 최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검사 20명을 포함한 60명 규모로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들은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란죄를 은폐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재촉했습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을 향해서는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며 결코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 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 중입니다. 내란죄는 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북한의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한미일 3국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 관련 대내외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법제도와 사법행정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선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주요 사안을 놓고 전국의 법관 대표가 머리를 맞댑니다.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연말 가계대출의 안전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은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우려했던 폭력이나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선 시민들이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참석했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각종 소셜미디어엔 집회 참여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인근 카페, 식당, 약국 등에 선결제를 해뒀다는 시민들의 인증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집회 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자리를 정리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한번 빛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 출연했던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추만이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크레추만은 어제 SNS에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 촬영 당시의 사진을 올리며 한국의 과거를 다룬 영화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글로 현 상황에 대한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 운전사가 통금 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자를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의 봄, 택시 운전사 등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한 영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 7일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호텔이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 방침을 세워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호텔이 입구에 설치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호텔 이용객 외 출입 금지,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호텔 화장실은 SNS에서 집회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개 화장실 중 한 곳으로 소개되기도 했다는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해당 호텔의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이어갔고 일각에선 개인 사업장인 남의 호텔 화장실에 왜 피해를 주냐며 영업 방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호텔 측은 화장실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반응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국정 운영의 전반을 당에 맡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조기 퇴진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하루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기 퇴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재차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한 만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혼란은 없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지난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인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덕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매주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하며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없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열린 주례 회동이 전격 취소된 건 당정이 국정 권한을 위임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도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습니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 논의라며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약 40분 동안 진행됐는데 간담회 직후 한 총리는 말없이 퇴장했습니다. 총리님, 오늘 간담회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책임 총리제 얘기도 좀 나왔나요?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정 상황에 대해 외교, 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챙겨야 하는 현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 없게 안정감 있게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을 잘 챙기자 하는 취지의 당부 말씀 있으셨고요. 한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사퇴 수습에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줄 아냐면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담화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두 사람의 대안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며 2차 내란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상 두 사람에게 공무원 임명권 등 국정 운영 권한이 없다는 건데 이 대표는 특히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탄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해선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계엄에 동의했을 거라 추정된다며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특히 한 총리가 담화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력을 당부한 것을 두곤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것이냐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 게 타당할지 지도부 함께 의논하고 또 국민들의 뜻도 한번 여쭤본 후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의논하냐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대표가 줄곧 주장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수준 낮은 말장난이라며 즉각 사퇴 혹은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수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발언은 강진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국민과 헌법을 무시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질서 있는 퇴진이나 국정 운영 방식을 논의한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절차 없이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없고 그 권한 역시 함부로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또 헌법에 없는 행위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책임 총리 방식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제, 평소엔 듣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기도 한데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책임 총리제가 가능할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제에 대해선 강재묵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겠다며 사실상 책임 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87조에 따른 국무위원 제청권과 강요해임 건의권을 강화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셈법입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책임 총리제에 근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책임 총리제가 법률에는 없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화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오히려 책임 총리제니 질서 있는 퇴진, 정치적 의미에서의 수사이지 헌법상은 책임 총리제라는 말도 없고. 현직 대통령의 이선 후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법상에는 대통령에게만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한 중요한 권한들이 있어요. 그건 위임도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집중 비난에 나서면서 책임 총리제 운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통수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헌법에 따라 군 통수권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이번 혼란을 틈타 당장 도발을 하거나 전쟁이라도 벌인다면 정상적인 지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군 통수권 문제는 이승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더라도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국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이 지휘하지만 김 차관 역시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사시 한 총리가 군 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계엄 사태로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도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일단 정부 조직법에 따라 장관 직무대행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갖고 안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갖습니다. 어차피 한미연합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 대비 이런 거는 그건 현재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봐줘야죠. 합동참모본부는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 기존의 대비태세 매뉴얼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하나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이 이 사직서를 받아들인 건데요.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야권은 대통령의 약속을 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정에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취임한 이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단행하며 경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돼 5달 넘게 업무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풍파에 몇 차례 교체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장관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며 행안부를 떠나게 됐는데 야당이 탄핵안을 꺼내자 사퇴 절차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곧바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정이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임과 함께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맞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도 사퇴 처리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사퇴 같은 경우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행안부는 이 장관의 사의가 수용되자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당분간 고 차관 중심으로 행안부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권의 혼란은 주말 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국회팀 강용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대통령 대신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하는 책임 총리제, 여권에서 띄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워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이야기된 국정 혼란을 책임 총리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조치 이후 더 거세진 탄핵과 하야 공세를 펼치는 야당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야권의 반대에는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법적인 이유도 있는 거겠죠? 네, 앞서 보시다시피 책임 총리, 법에는 없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책임 총리 지명 같은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위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조국 대표도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냐며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임 총리제를 지금 여권에서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들이 당무를 맡긴 당대표이지 국민이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 총리 비슷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네, 저렇게 여권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논란들을 한동훈 대표가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추진을 하는 걸까요? 네, 한 대표로서는 당장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여권의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이 남은 과제는 국면 수습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담화 직후 곧바로 제기된 이 위헌, 위법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고요. 한 대표는 오늘 탄핵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5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를 좀 수습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다 수습을 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이 안들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 탄핵 외의 타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11일 탄핵 소추안을 또 발의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마다 어쨌든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까? 네, 우선 이 대표가 주도한 첫 탄핵안 시도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본회의 집단 퇴장까지 강행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여야 대치가 극심한 현 정국에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한 부담감은 물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해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르면 6개월 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종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명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국방위 소속돼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추미애 의원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 대비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여인영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께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모의 자체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기로는 적어도 금년 3월부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 의원은 또한 포고령 초안이 1979년 1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혼란이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시급한 경제 정책들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제부처 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무산 이후 커진 정치적 불확실성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등 우리 경제가 심각히 타격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외 신인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만나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국제기구에 파견해 국내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처럼 조선업과 항공해운업 등도 지원책을 마련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나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 정책도 동력이 상실될까 최 부총리는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했다며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도 큰 걱정입니다. 당장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선 빠른 처리가 필요한데 탄핵 공방으로 예산안 논의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면서 감액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인 내일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내용은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협의가 없을 경우 감액한 예산안을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해준 내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좀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데 이어 7천억을 더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직 급여 등 비상계엄 사태로 더 깎아낼 요소를 찾았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감액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쓰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전년도 예준에 편성하는 준예산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간포항 남동쪽 약 6km 지점에서 20톤급 어선과 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했습니다. 운반선에는 모두 10명이, 어선에는 8명이 타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3척과 연안구조정 2척, 헬기 1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새하얀 눈발이 흩날리는 곳, 중국에서 자이언트 판다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겨울 속 판다의 모습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눈으로 덮인 중국 쓰촨성의 자이언트 판다 국립공원입니다. 나무 앞에 선 판다 한 마리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몸을 하얗게 덮은 눈을 털어내는데요. 눈을 맞은 판다가 눈을 터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판다 공원은 2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산시성과 간수성에까지 걸쳐 있는데요. 중국의 70%의 야생 판다와 8,000종 이상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 판다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15년 전 이별했던 코끼리 가족이 파키스탄의 한 사육장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 걸까요?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코끼리가 천으로 덮인 사육장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천막 안에는 이미 숨져서 차갑게 식은 자매 코끼리가 누워 있습니다. 마두발라라는 이름의 이 코끼리는 15년 전에 자매 코끼리 소니아와 헤어졌는데요. 소니아는 2주 전에 우연히 이곳 사육장에서 자매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지내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 만에 가족과 만난 건데 갑자기 다시 이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거워 보이는 코끼리의 발걸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섭게 생긴 거대한 무언가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행해지는 전통 의식이라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새빨간 몸에 날카로운 이빨, 호박색 눈동자에 악마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밤이 되자 폭죽을 쏜 뒤 악마상에 불을 붙여 활활 태웁니다.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이처럼 매년 12월 7일에 악마를 불태웁니다. 바로 다음 날에 있을 가톨릭의 축일에 앞서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려는 의식인데요. 이 같은 의식은 가톨릭 전통으로 무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데 새빨간 악마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섬뜩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어제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7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6도를 밑돌고 있고요. 파주 영하 9.5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1.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6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후 한때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8.8도, 대전 영하 4.1도, 대구는 영하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동해안에, 주 후반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